검찰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를 보니까 수원지검 검사장 있잖아요. 국회의원하고 막 맞대거리 싸우던데요. 아니 그 대통령이 싸우라겠잖아요. 전부 한동훈 법무장관 롤모델로 삼아서 똑같이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꿔야죠. 아니 그거를.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도 그렇게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이 오만하니까 아이고. 가버린 거예요. 또 그것이 지나치니까 야 홍익표 장관 제가 그리고 수차 얘기를 원내대표. 했죠. 원내대표 네. 홍익표 원내대표 그 보십시오. 네. 탄핵은 10월은 국정감사 민주당의 타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후에 11월 가서 탄핵을 검토하겠다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탄핵을 하면은 가결되죠. 그러면 헌재에서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하면은 한동훈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11월 달에 가서 하면은 헌재에 소추가 돼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사퇴 못 해요. 네, 그렇죠. 그럼 대통령도 못 나가요. 아니 저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도 못 나가고. 그러면은 네, 움직이지 국무총리 가서 다음 대통령? 국무총리는 아니, 대법원장 국회 보세요. 네. 민주당이 인줄 안 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동훈의 운명도 자업자득해서 저렇게 가는구나. 자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제 헌법재판소장을 자기 동기동창, 서울법대. 동기동창했어요. 네. 그분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인데 보수 좋다 이거죠. 네. 그런데 임기가 1년 안 남았어요.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가서 다시 또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가의 백년 대계를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네, 그렇죠. 인준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도 자기 친구의 친구가 친구죠. 친구. 헌법재판소장도 자기 대학 동기동창. 대법원장은 인준이 끝났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끝난 사람한테 부관 잠시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죽었어. 방금 언론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바꿔주려면 언론에서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인사가 맞냐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정말로 반성하고 변화를 스스로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보여야지. 안 하잖아요. 그 말씀 해놓고 그러면 이종석 그쪽 헌법재판소장 내정을 철회해야죠. 아직 그러니까 네,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네, 그분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은 변하지 않았다. 네네네. 국민이 믿을 수 없다. 그럼요. 야당이 유체에 있다는 화법이다. 네네. 보수 언론들의 사설이 믿을 수 없다 하는 거 입증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말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헌법재판소장도 역시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운명은 네, 그 민주당한테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조중동도 연일 비판하는 이유가 어떤 위기를 느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지금 보세요. 조선일보가 참 기가 막히게 신문 제작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보수층 유력 인사들이 충고하는 장을 만들어줘요. 네. 송상현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 가장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게 천안함 가족의. 네네. 오늘 아침 이석연 전 법제처장 얘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여주는데 이석연 법제처장 보세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야 그게 진짜 소통이다. 그예요. 자, 그러니까 보수 최고의 언론인도 해도 너무 못한다. 네. 그러면 국힘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서 엄청 떨어졌잖아요. 이 두 가지만 봐도 뉴스토마토하고 리얼미터만 봐도. 그리고 국힘당이 지금 위기를 느낀다는 사실은 여러 면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까지도 그러고. 자, 그러면 지금 국힘당이 누가 봐도 극우 쪽으로 가고 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국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악하에 있다. 이렇게 봐도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먼저 네, 민주당한테 충고를 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요? 강서구청장 선거 이겼을 때도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겸손해라. 오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제가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도 하는 거예요. 영장이 기각된 후에 이재명, 강서 선거 승리 후에 이재명은 바꿔줘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단선적으로 사법 리스크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이재명이 잘 하고 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에 기각된 후에 첫 메시지가 가서 우리 안에 다름은 극복하자. 즉 통합의 정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한두 번 SNS에도 역시 단결을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더라고요. 어제 그제 법정에 나가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을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국빈 방문을 하는데 우리가 민간인 학살 등 여러 가지 잔혹 행위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했더니 베트남에서요. 뭐라고 하냐면은 왜 패전국이 승전국한테 사과를 하느냐. 곧 죽어도 베트남은 승전국이다 이거죠. 승전국이죠. 미국의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고 호치밍 그들의 건국 아버지 빈소 아니 묘소에 참배를 했는데 그 후 노무현도 문재인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이겼잖아요. 사법부 검찰한테도 이겼고 선거에서도 이겼으면은 검찰 비난하지 말고 미래로 가는 그런 얘기를 해라 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검찰에서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대북 송금 이미 끝났다고 그렇죠. 경찰청장이 얘기한 법화를 가지고 이번에는 수원지검 2차장 산하에서 몇 개 부가 한꺼번에 해가지고 발표는 없었지만은 언론 보도에 보면은 12월 네. 영장 청구를 한다. 아하. 계속 야당 탄압과 이재명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 독주 정권에 대항해서 투쟁해서 이겨라가 지금 현재의 갈 일이다. 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지지도 또 각 정당의 지지도 무슨 뉴스토마토나 리얼메타의 지지도는 흐름이에요. 흐름이기 때문에 민심은 조속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대비를 해야지 졌다고 국민을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한 것을 해놓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지지도는 더 떨어진다. 국민이 무섭다. 저는 그걸 지금 말씀드려요. 말씀하신